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약세 속에 견조한 고용 시장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부진 속에 이날 나온 고용 지표도 대체로 긍정적이라 올해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1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이는 지난 11월에 10만 1,000명 증가와 시장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3만 명 증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고 임금 상승률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5.4%에 그쳤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번 지표는 비노후 고용 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나와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고 오늘 밤 발표되는 비노후 고용은 17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전달에는 19만 9천 명이 증가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12월 실업률은 3.8%로 전달의 3.7%에서 소폭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만약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업률과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비농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난주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8,000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집계돼 이에 따라 현재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날 오후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선 참가자들이 현금리가 정점에 가깝고 연내 인하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간 시장에서 기대해온 금리 인하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덩달아 연준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록은 기대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실망감으로 즉각 이뤄졌고 여기에 이날 공개된 민간 고용 지표 역시 여전히 노동시장은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선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해 시장은 3월의 금리를 25bp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66% 정도 보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전날 70% 대비 다소 약화된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다는 경계감이 일부 반영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애플은 바클레이즈 투자 의견 하향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게다가 이날은 바클레이즈에 이어 파이퍼 샌들러까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줄지어 나오면서 지난해 급등했던 기술주는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파이퍼 샌들러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러한 이유는 아이폰 15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파이퍼 샌들러는 아이폰 기기 재고에 대해 우려를 한다며 기기 판매 증가율은 정점을 찍었다 밝혔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애플에 대한 월가의 매수 의견 비율 역시 3년 내 최저치를 찍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매그니피센트 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 4개분기 동안 매출 감소세를 겪었고 이에 따라 시장은 현재 2024년 회계연도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3.6%, 이익 증가율이 7.9%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과 같은 좋은 주식은 이렇게 정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분할로 담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에 만약 애플의 주가가 다시 $170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 시장 역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산타 랠리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이로 인해 연말 5거래일, 올해 초 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는 0.9% 하락을 했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산타 랠리에 실패한 경우가 6번 있었고 그중 5번은 1월에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덩달아 그해 전체로 따져보면 4번이나 하락세를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생각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증시에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이 들며 그리고 다가오는 8일까지 올해 첫 5거래일은 2024년 수익률의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5% 이상 상승을 했던 다음 해 첫 5거래일에 플러스 수익률을 낸다면 연말까지 상승 확률은 78%, 평균 수익률은 11%였고 반면 첫 5거래일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난다면
연말까지 상승 확률은 50%,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에 그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73으로 전날 74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탐욕 경계 수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테슬라는 이날 0.2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3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출하량을 발표한 이후 평균적으로 7% 안팎의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특히나 4분기 출하 대수를 밝힌 뒤에 10%대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4분기 출하량 발표는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출하량 발표 이후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다가오는 1월 24일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테슬라는 지난 상계분기 연속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테슬라의 마진율이 기존 3분기 수치보다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테슬라 주가 역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는 0.9% 상승하며 주가는 47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난 1년간 AI 특수에 힘입어 주가는 237% 폭등을 했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만든 AI 전용칩 H100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주가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은 65로 이는 S&P 500 지수의 편입된 기업 평균 21 대비 3배 정도라 이것만 보면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순이익은 여전히 급증을 하고 있고 시장은 불과 90일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번 회계 연도의 주당 10.67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당 12.29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 전문기관 에보코어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가 향후 10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을 할 수 있다는 예상치도 못한 전망이 나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5,600억 원의 규모의 메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저커버그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8만여 주를 매도해 5,600억 원을 현금화했고 메타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70% 넘게 올랐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주가는 이날 0.77% 상승하며 현재는 34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이러한 거래는 사전에 정한 수량과 날짜에 이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내부자 매도는 주가에는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역은행 회사인 코메리카는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를 위해 주식을 업그레이드한 이후 이날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트로이스트 파이낸셜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은 1.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반면 제약주인 일라일리는 하루 동안 잠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이날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모비라이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나온 이후 이날 주가는 2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울프 리서치가 우수한 성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보험 회사인 올스테이트는 모건 스탠리가 낙관적인 전망을 밝히며 비중 확대 포지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주가는 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